안녕하십니까. 대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장경상 세무사입니다. 제가 오늘부터 우리 대한연대 구독자분들한테 세상을 여는 시간이라는 썸네일 걸고 찾아뵙기로 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세금 상식을 줄여서 세상으로 표현했습니다. 왜 세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근로자가 2천만 명이 있고 또 각종 사업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1천만 명이 있습니다. 거기에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세금을 부담하면 법인이 100만 개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미성년자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면은 많습니다. 또 이런 국민들이 한 해에 내는 세금이 2024년 기준으로 국세청의 국세가 360조,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국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각 지방자치제가 걷어들인 지방세, 이래서 한 해에 500조 이상의 세금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정부 예산이 연간 600조인 시대입니다. 거기에 상당 부분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러면은 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지, 또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무엇을 하는지, 또 그렇다면은 우리 그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을 적법하게 내는 건지, 제대로 내는 건지, 뭐 이러한 것도 좀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국가 채무가 1,000조가 넘습니다. 결국은 국가 채무라는 게 빚 아닙니까? 그래서 그 1,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정부는 그 채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도 또 전가하도록 돼 있다고 분명하게 예측 가능합니다. 또 우리가 가계 부채가 정부의 그 부채에 버금가는 OECD 국가에서도 톱클래스에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연간 4만 불 근처에 오를 정도의 상당한 국민 소득이 많은 국민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는 합니다. 그렇지만은 거기에 맞게 또 부채도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어떤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 이런 상당한 그런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.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이 과연 왜 생겼고 또 왜 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 인간이 지구에서 탄생한 시점에는 없었습니다. 소위 말하면 아담과 이브 시절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생활하면서 집단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또 거기에 나가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다 보니까 각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또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 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4대 문명이라고 그러죠. 뭐 인더스 문명, 뭐 메소포타미아, 뭐 그리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세계 4대 문명 시대 이후에 하나의 국가 체제가 나타나면서 그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구성원들인 국민들의 각국의 국민들이 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부담하던 게 지금까지 세금이 부담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물론 그 시절의 세금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금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도 많고 현재 세금의 종류는 훨씬
종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결국은 그 세금의 성격상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따라왔다는 것은 불문입니다. 그래서 그 세금이 그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그 세금을 인해서 국가의 존망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동서양을 통해서 명백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뭐 일단 서양에서 볼 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각종 그 산업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그 인구가 상당히 이제 팽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공공 부담하는 비용이 부담하면서 그 부담을 그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한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왕들하고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 토 사이에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. 그 일례로 창문세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창문세의 그 부과 배경은 뭐냐? 창문이 넓은 집, 또 창문이 많은 집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다. 이런 그런 판단 하에 창문의 개수를 갖고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창문이 많은 걸 갖고 세금을 매기니까 그거를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 창문을 줄여야 되겠다. 그래서 유럽의 그 여러 가지 그 고성들을 보면은 창문이 많은 건물도 있지만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.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창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런 어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문을 없애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그런 게 아마 여행하시다 보면은 보시게 될 겁니다. 또한 미국이라는 오늘날 그 지구의 그 선도 국가인 미국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영국의 통치하에 있던 미국이 영국의 그 세금 부과에 반발을 해서 그게 발단이 돼 갖고 독립전쟁으로 발전이 됐고 그게 결국은 독립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탄생하게 된 그 처음 시발점이 결국은 세금이었습니다. 또 우리 뭐 서양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삼국시대부터 조용조라는 제도의 세금의 정책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근래 조선 왕조 시대에도 그 세금에 대한 제도를 삼정이라는 제도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. 제일 첫 번째 전정, 밭전자죠. 그 밭에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정책에서 전정이라 했고요. 또 그 다음에 군정 지금은 부병제지만은 과거의 조선 시대에는 모병제였기 때문에 그 모병제에 대한 군인들을 복역하지 않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대신 세금으로 받는 군정. 그다음에 환정이라 그래 갖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추수를 하고 할 때는 곡식이 풍부하지만은 춘궁기라 해서 봄에는 곡식이 모자라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정부에서 곡식을 꿔주고 나중에 추수를 했을 때 곡식을 걷어들이는 방식의 그를 환정 또는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아주 중요한 조세 정책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조세 정책인 삼정이 조선 말기에 와서 어떤 그 부패 관리에 의해서 이게 폭정이 되고 그 폭정이 결국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혁명, 전봉준에 의한 동학혁명이 그 발단이 돼서 결과적으로 조선이 멸망하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 삼정문란이었습니다. 결국은 이 세금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투명하고 운영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국가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친다. 이 정도의 이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국가의 기둥인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내가
제대로 부담을 하고 있는지, 또 내가 부담한 세금을 국가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,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, 많은 국가 채무가 있고 또 가계 채무도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계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, 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세금에 대한 어떤 상식을 잘 인지를 하고 있다가, 내가 안 내도 될 세금에 대해서 잘 그런 거를 살펴보는 그런 현명한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, 제가 뭐 그냥 큰 어떤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세금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무슨 세금이 있고 어떻게 부담을 하고, 또 그것이 부당한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, 그런 것을 제가 한때는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그런 어떤 그 경험과 또 세무사로서의 그런 어떤 또 현장에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